2017 크라운 해태배 본선 32강전 13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가 대국하고요. 목진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 변상일 선수는 랭킹도 랭킹이고 워낙 네.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지만 김성기 선수는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기 선수는 2016년에 입단했습니다. 이제 1년 갓 넘었는데요. 네. 이제 새내기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사고요. 1년 전에 이제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해서 지금 국가대표 영재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운 해태배 예선을 뚫고 올라와서 첫 판부터 강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딪힌다면 좋은 내용의 바둑,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국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네. 대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변상일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크라운 해태가 후원합니다. 2017 크라운 해태배.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입니다.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이 20초가 주어지고요. 상금은 우승이 3천만 원, 준우승이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1992년생 이하 프로기사가 참가 가능하고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이제 16판 중에 13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판이 두어졌는데요. 네. 오늘은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옆쪽에도 많이 두어져 있는데요. 박종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국은 32강 14번째 경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6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는 매치가 많고요. 네. 정말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16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크라운 해태배입니다. 네, 오늘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고요. 바둑 내용으로 본다면 이 변상일 선수도 치열하고 전투적인 바둑을 즐겨주는데 네. 김성기 선수도 수익기를 강점으로 하는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초반 이후에 중반전에서부터 아주 치열하게 재미있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김성기 선수가 아직 변상일 선수도 아직 신의 티를 못 벗었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한창 경험도 많고 선배인 변상일 선수를 맞아서 어떤 내용의 바둑 또 주눅들지 않고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성기 선수가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어서 김성기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2017 크라운 해태배 32강전 13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국내 랭킹 7위에 랭크되어 있는 변상일 선수. 네, 상당히 나이는 아직 20대 초반 어리지만 네.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벌써 랭킹 7위예요. 네. 랭킹 7위면 대단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생입니다) 김성기 선수. 네, 월드컵 때, 한해 월드컵 때. 그러네요. 네, 태어났네요. 이제 만 15살이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이고 오늘 이제 거의 TV 대국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네, 첫 판부터 강적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네, 피셔 방식에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스튜디오 대국을 특히 처음 하는 날이라면 이 네. 긴장감이 더욱 좀
가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처음을 또 잘 이겨내면 또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 이후에도 스튜디오 대국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국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꼬여버리면 이상하게 또 특히 신예 기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바둑 바둑 TV가 생기면서부터 그 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대국실에서만 대국을 하다가 스튜디오 대국이라는 걸 처음 해볼 때 그 긴장감 또는 기억나시나요? 네,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뭐 사방에 카메라 있고 조명 있고 하니까 숨 쉬는 것부터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바둑에 집중은 하셨나요? 아마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좀 네. 지장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처음에 스튜디오 대국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바둑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처음은 쉽지 않더라도 차차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포석이 일단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나리자는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죠. 알파고가 가지고 온 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때는 좀 느슨하다고 해서 일본 바둑에서는 간간히 두어졌지만 네. 현대 바둑에서는 거의 이 종적을 감추었던 수인데 최근에는 재조명, 재평가되면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3까지. 알파고의 그림자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다케미야 구단이 몇 달 전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것을 보면은 다케미야 구단은 3-3에 침투하는 것은 절대 좋은 수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 기사의 개성, 기풍에 따라서는 다케미야 구단은 워낙 우주류, 중앙 네.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다른 선수들이 두고 그게 네. 옳다고 할지라도 네. 본인은 둘 수 없다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연습 대국에서 딱 한 번 두어봤고요. 그리고 두었는데도 그 당시에 좀 배경이라든지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는 그 이후로는 연습 대국과 시합 동대로 한 번도 이제 초반에 3-3을 침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하고는 뭔가 좀 약간 잘 안 맞는 것 맞지 같은 않나요? 네. 느낌이 들어서. 네, 최근에는 기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3-3 침투를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파생되는 변화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일감은 일단 우하기 쪽에 흙이 있어서 그런지 좀 우측으로 막아 가고 싶은데요. 보통은 길이대로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막는 네. 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죠. 네. 모양을 쌓고 싶은 쪽으로 막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 이유를 그려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모양을 펼칠지 아니면 계속 이쪽을 두어갈지 또는 붙였을 때 막아서 이렇게 두는 변화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면서 복잡한 네. 변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려보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막는다면은 글쎄요. 이것은 가장 쉽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 벌리는 자세가 백이 워낙 좋아서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모양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변 쪽으로 막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변화를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 추가 시간 20초가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쪽으로 막습니까? 네. 시간 관리를 잘 하면, 그래서 초반에 시간을 최대한 좀 쌓아놓고, 중반 이후,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초반에
많이 시간을 써서 나중에 거의 20초에 한 수씩 두어가야 되는 느낌이면은 아마 짧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30초와 20초는 또 느낌이 많이 달라서 네. 또 10분에 30초였으면은 또 약간 길다고, 길다고, 네.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일단 예상과는 반대로 반대쪽으로 막아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받았을 때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으면은 그냥 가장 쉬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변의 모양을 쌓았는가라고 물어보면 뒷문이 열려 있고 또 그렇다고 상변의 모양이 좋아졌는가라고 한다면 백이 먼저 이곳이나 이곳을 오면 이 모양의 뭔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가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둔 다음에 그냥 늘어준 것보다는 이쪽을 적극적으로 벌려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방향을 아예 틀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백은 여기서 이쪽을 손 빼고 단수 치고 늘어두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귀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네. 이렇게 되면 새 귀를 백이 우선 차지를 했고요. 흑은 변 쪽에 좀 힘을 실어둔 초반 형국이라서 네. 흑이 이런 두터움 또는 변 쪽에 있는 돌들을 잘 활용을 해서 판을 짜나가야 되겠고요. 실리로는 백이 앞서 나가는 그런 골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선수는 이제 거의 잘 알려진 바가 없는 신인이기 때문에 기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본인이 기풍이 자신이 생각하는 네. 기풍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포석은 좀 약한 것 같고 그 대신 수익기는 자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확실히 좀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는 중반 전투에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국도 네. 중반이 가장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변상희 선수야말로 그리고 또 중반에 정말 뚝심, 중반 전투가 가장 능한 기사거든요. 네. 변상희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중반이 정말 볼만할 것 같고요. 김성기 선수가 며칠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일로 연락이 왔나요?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뭐가 있지 하고, 네. 왜 그러니? 그랬더니, 혹시 사활 문제, 핸드폰에 사활 문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보이는 사활 문제마다 찍어서 다 저장을 네, 해두고 저장을 계신가요? 해두고 있거든요. 안 푸는 게 문제지, 내 핸드폰에는. 그래서 거의 몇 천 문제 정도 있어요. 언제 풀죠? 언제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혹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니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핸드폰을 옮겨줬어요. 옮겨주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특한 네, 마음으로 네. 그래서 지금 잘 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모아두셨네요. 네, 모아두긴 많이 모아두는데 정말 언제 풀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눠주기용으로만 써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아예 상변 쪽을 여기까지만 벌려두고 여기는 백이 침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네요. 확실히 김성기 선수는 좀 판을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백이 침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벌려두고 네. 좀 전투를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배이자 또 힘이 장사인 변상희 선수로 하여금 어디 한번 들어올 때면 들어와 보세요라고 지금 전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변도 일단 워낙에 넓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흑이 여기 두는 자리가 아주 좋죠. 네. 백이 둔다면 이렇게 누워서 안정을 취할 수는 있고요. 아니면 변상희 선수는 손 뺐으니까 어디 한번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전투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겠고요. 변상일 선수 처음으로
이 판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변상현 선수는 인터넷 대국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기사들 중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고 그래서 실전 감각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실전 양은 한국 기사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역시 전투를 마다할 변상현 선수가 아니고 김성기 선수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예상을 했지만 어디 한번 붙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손을 뺀 거니까요. 네. 이제 포석이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바로 전투로 돌입할 것 같네요. 먼저 흙 한 점에 대해서 행마를 해야 할까요? 아, 이곳을요? 네. 그러니까 이 도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여기를 돌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쉬운 수는 한 칸 뛰는 수거든요. 네. 한 칸 뛰면 백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도 또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제 일감은 일단은 모자를 씌우고 싶은데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씌우면서 이런 전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한 칸을 뛴다면 백도 뛰고 날일자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한 칸을 뛰었고요. 다음에 이쪽 날일자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백의 근거를 뺏으면서 오히려 백을 바깥쪽으로 내모는 것을 보고 있고요. 상변 쪽으로는 이제는 정말 모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백도 지금 하나 붙여두고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날일자가 아프다는 뜻이네요. 흙도 늘어서 받아둘 수밖에 없나요? 느는 수, 약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이제 공격을 중시하느냐 또는 본인의 안영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귀 쪽으로 더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한 칸 뛰어 들어가는 수. 지금 이렇게나 이렇게 두는 것은 귀의 공격보다는 이제 본인의 안영, 안정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수입니다. 네. 어차피 이 103점은 당장 공격하거나 여기 늘어져 있다고 해서 당장 잡으러 가거나 물론 괴롭힐 수는 있지만 심한 공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탄력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 마이웨이를 마치네요. 실리로 변상현 선수는 우선 다 차지를 해둡니다. 좌상귀, 우상귀, 좌하귀도 지금 그러니까 3귀를 백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변에 있는 101점은 이제는 좀 가벼워졌다는 뜻일까요? 가볍게 보고 있죠. 씌우면 답답하긴 한데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작게 버리고 또 다른 곳을 차지를 하겠다. 변상현 선수가 확실히 전투형이긴 한데 오늘 김성기 선수를 맞아서는 뭔가 좀 노련한 모습이랄까요? 후배를 상대로 이제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좀 노련미 또는 5분 이제 남았습니다. 판을 풀어가는 능력으로 우선은 상대를 하겠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그 수는 좀 손을 손을 빼기 전에 막아주면 여기까지 단수 쳐두고 손을 빼겠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이 교환을 해두지 않아서 백이 호구친 자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 다 해두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그게 당신의 생각이라면 나는 그대로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호구칠 수도 있어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거죠.
오늘 변상희 선수의 컨셉은 확실합니다. 우선은 선실리 확실히 벌어두고 자 그러면 단수까지 쳐두고 그 다음이 자 김성기 선수의 다음 수가 이곳 또는 여기 우하도 크죠. 네 여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 뺏기면은 이제 백이 사귀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변상희 선수가 계속 실리를 차지하니까 뭔가 초조했나요? 실리 쪽으로 노선을 돌렸는데요. 네.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의 느낌도 있고 방향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수가 지금 과연 맞는지. 여기 백이 두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만큼의 가치는 있거든요. 네. 흑은 지금 이 바둑의 골격 자체가 귀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변 쪽에 돌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네. 벽을 쌓고 있고 이쪽도 변에 돌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모양을 펼쳐가는 바둑 또는 여길 두어서 모양을 키워가는 바둑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두 수는 상당히 실리적인 수거든요. 지금 상대 수순을 좀 의식을 했다고 볼 수 약간 있겠네요. 좀 상대가 워낙 실리로 돌아서 전투를 안 해주니까 좀 실리로 더 뒤처지게 될까봐 약간 초조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방향만 놓고 본다면 이 두 수는 글쎄요, 뭔가 일관성 면에서는 좀 맞진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돌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전투가 벌어졌을 때 또는 이 한 점이 살아나가고 이런 곳에 돌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엷어졌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 좌변에 있는 두 칸 벌려져 있는 백돌도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네, 사실 이 흙이 벌리는 수와 백이 귀를 지키는 수가 거의 맛보기의 느낌이었거든요. 이곳을 지금 흙이 두지 않고 여기도 돌이 없는 상황에서 백이 물론 귀를 지키는 것도 크지만 여기 다가오는 수도 벌리는 수도 부분적으로도 큰데 지금 두 수를 여기 정확하게 투자한 게 그냥 제 느낌에는 마음에는 들지 않네요. 이제는 우하 쪽으로 가야 할까요? 우화를 둘 수도 있고요. 여기를 움직여 나올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런 곳 들어가면은 양쪽을 갈라서 흙을 괴롭힐 수는 있는데 지금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석점, 이 한 점 모두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흙이 가볍게 처리하고 또 다른 곳을 가게 된다면 느린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쪽 부근에는 흙이 둬도 네,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흙이 두더라도 그냥 지키는 정도일 뿐이지 큰 집을 만들긴 어려우니까요. 포석
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하로 가네요. 네.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32강전 13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백번의 변상일 선수와 흑번의 김성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옆에 간식거리가 놓여져 있네요. 네, 네.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80년대에 이제 해태배 그 당시 어린이 대회 가장 큰 어린이 대회였죠, 해태배가. 네. 저도 이제 나가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때 항상 대국하면은 옆에 과자와 사탕과 이런 것들이 잔뜩 놓여져 있어서 또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제 바둑보다도 오히려 그쪽에 눈길이 갔던 그렇죠. 기억이 있고요. 변상일 선수가 이제 붙이고 2단 젖혀서 우하 쪽을 행마를 하니까 김성기 선수가 가장 강하게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거를 쉽게 내주지는 않겠다라는 네. 뜻이고요.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는 당장은 이한점이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되죠. 다 나가겠다는 뜻이겠네요. 네, 당장은 다 나가고 그렇다면 백은 이수를 노리고서 이쪽에 어떤 식으로든 행마를 예를 들면 붙여서 둔다든지 계속 이수를 노리면서 행마를 할 겁니다. 가장 간명하게는 한 칸 뛰는 수이겠고요. 붙여서 두는 수. 붙이는 수가 가능한 것은 지금 여기 돌이 오면은 이제 이수가 강력해지거든요. 이제는 축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젖혀서 보통의 경우에 이곳과 관계없을 때는 흙이 젖히겠지만 젖히면 늘어서 이 끊는 수와 이쪽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것이 변상일 선수의 책략이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쪽에 영향이 안 가도록 좀 얌전하게 행마를 한다면 가만히 늘어둘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쪽을 늘어서 느는 순간 또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축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계속 이곳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행마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붙이는 수도 예상 범위 내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용의 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수는 감각적으로도 딱 여기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단수 치는 수를 보고 있다면 이곳에 축에 도움이 될 만한 수를 찾는다면 딱 이 수가 한눈에 떠오릅니다. 네, 쳤습니다. 젖혔으면 백이 늘거나 또는 여기를 젖혀왔을 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을 젖히는 것도 지금 이 수를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있는다면 당장 축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렇게 두고 쉬어가게 되면 이건 축보다도 오히려 더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두면 버리는 거군요. 네,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형태를 정리하면서 흙은 1선, 2선에만 돌이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은 느는 수, 젖히는 수 모두 가능합니다. 느는 수도 지금 남았습니다. 당장 두어도 여기 끊는 수와 만약에 이쪽을 이으면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지금도 사실은 흙이 나가면 축은 이거 축이네요. 제가 절묘하게 축인가요? 네, 이렇게 두고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흙돌이 있지만 축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성기 선수는 우하 쪽에 지켜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럴까요? 늘었을 때가 지금 궁금합니다. 일단 밀어서 한 번 더 버텨갑니다. 백도 치받는다면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받으면 양쪽을 노릴 수가 있고요. 흙은 하변을 포기를 할 수는 없고요. 우하 쪽을 끊기더라도 뭐 끊겨주고 나서 다시 행마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치받는 것까지 네. 보셨고요. 지금 사실 흙이 양쪽으로 단점이 있어서 어느 곳을 지켜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인데 우선 하변을 끊기는 게 우선은 좀 더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변을 지키면 백은 우변 쪽, 우하 쪽을 끊어서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흙의 모양은 많이 무너졌고 김성희 선수는 그래도 백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선 하변을 지키기 전에 우선 들여다봐서 교환을 하고요. 확실한 것은 좌하기 쪽에 두수 투자한 것이 그래도 방향착오가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우하 쪽 흑진영이 백이 한 수 두어서 모두 깨진다면은 네. 우하 쪽 두수를 투자한 것은 우하가 아니죠. 좌하 쪽에 두수를 투자한 것은 우하 쪽으로 돌이 향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좌 쪽에 3-3까지 갔을 때 뭐 백도를 공격할 수 있다거나 그렇다면 네. 또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그렇죠. 나리짜간 수까지는 그래도 실리의 큰 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3-3까지 둔 것은 백에게 당장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백이 지금 한 수로 이렇게 흑진을 다 깨고 수습을 할 수가 있다면 좌하에서 얻은 것보다는 우하에서 잃은 것이 더 큽니다. 지금 이어주면 사실 가장 쉬운데요. 왠지 이어주기가 싫은 건가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싸움이 몸싸움이 붙나요? 벌어지겠네요. 지금 있는 것으로는 뭐 둘 수는 있지만 좀 자존심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투거든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는 끊어놓고 뭔가 행마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변상현 선수는 양쪽을 모두 수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흙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축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다 쓰는 건 바로 나가네요. 그래서 변상현 선수도 뛰었고 흙을 우선 아래쪽으로 쭉 이선으로 기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곳은 그렇네요. 여기 느는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과 같이 사활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쪽 끊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응수를 물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받아주면은 지금과 같이 꼬부리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이 살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여기까지 잡는다면 그때 끊으면 이제는 수상전을 해도 되겠는데요. 네, 이것은 흙이 못 살아있고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지금 끊는 강수를 구사를 한 거네요. 이거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선을 이렇게 많이 기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를 많이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늘었을 때 잡으러 가지 못한다면 확실히 이선에 5개가 돌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끊겨있는 흙 한 점을 최대한 좀 이용을 네.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잡는 수는 안 되기 때문에 호구 칠 수밖에 없고요. 살았을 때 여기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돼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자리도 선수죠. 지금은 여기를 먼저 늘어서 응수를 묻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이것이 좋은 수순인 이유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쌍립으로 받으면 치받아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수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치받으면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게 되면 늘었을 때 백이 자유롭게 행마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먼저 두어 놓고 치받게 되면 살 때 밀어간다든지 백도를 여기 두도록 먼저 강요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백이 있는 것은 역시 이런 식으로 되면 흑이 먼저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상현 선수의 밀어둔 수가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네요. 그냥 살았어도 흑이 이 한 점을 살리고 밀어간다던가 네. 하는 진행인데 굳이 밀어져 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뜻인가요? 밀어서 이렇게 교환된다면 악수거든요. 백이 약간 자충이 되는 건가요? 네, 자충도 그렇고 흑의 모양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런 곳에 왔을 때 붙여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맛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을 좀 약간 흙을 굳혀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이제는 흑이 중앙 쪽으로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뛰어나가야 되겠고요. 흑이 이 선으로 돌이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국면이 되겠고 여기가 서로 간에 아주 중요한 곳이 됐어요. 어쩌면 백이 흑이 여기를 뛰어갔을 때 여기를 바로 막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흑도 일단 한 칸 뛰어나오는 자세는 네, 시원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칸 뛴 곳은 절대점이자 이한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 105점과 이곳을 뛰어서 이 100 하변 쪽 넉점을 공격하는 수를 보고 있고 김성기 선수가 초반에 한두 수 정도 좌쪽을 둔 것은 사실 우하 쪽을 두는 것이 나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긴장한 느낌이라든지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대국 자세나 뭐 여러 가지 손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뭐 상대를 의식해서 좀 몸이 굳는다던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자세죠. 네. 상대가 강하더라도 자기의 바둑을 두는 것. 변상일 선수는 붙여서 좀 눌러가면서 행마를 네.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찝는 게 선수고 젖혀간다면 2단 젖히는 수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늘면 가장 쉬운데 젖혀서 과연 반발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젖히면 이렇게 끊어놓고 있거나 늘어서 전투를 벌이는 방법이 한 가지 또는 시원하게 빵따냄을 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백도 관통이 되면서 살아가지만 네. 또 빵따냄의 자세가 좋고 또 선수를 뽑기도 했고요. 그렇죠. 선수를 잡고 정말 중요한 곳인 이 자리를 올 수도 있고요.
김성기 선수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가대표실에서 연습 바둑을 제가 한번 둔 적이 있네요. 한 올해 봄 정도였던 것 아.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 내에서 10분 남았습니다. 각 조에 속한 리그전, 정규 리그전 대국이 있고 가끔씩 팀을 짜가지고 팀 대항 아, 그냥 뭐 이렇게 비공식 대국을 할 네.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복잡하게 전투 바둑으로 흘렀던 기억이 나고요. 자, 변상현 선수도 붙여두고서 그 다음 수를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네. 여기를 붙여간 것은 젖히는 수를 염두에 두고 붙였을 텐데 흑이 이렇게 반발을 해도 만만치 않고 또 이렇게 반발을 해도 또 축이 안 된다면은 백의 수가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어. 늘었습니다. 흑은 계속 뭐 밀어가는 게 보통인가요? 네, 밀어서 둘 수 있고 여기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 백이 집어두었으면 흑이 별 생각할 것 없이 밀면 되는데 네. 이 백이 안 해두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이 되거든요. 쉽게 두네요. 그래도 우변 쪽에 백돌이 오고 나니까 우상에 있는 흑돌도 약간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한 점이 살아나오면 5점이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곤마에 가깝죠. 처리를 해야 되는 흑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판을 넓게 보고 있죠. 지금 이 처리 자체는 가장 간명하고 어려운 변화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어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지금 이곳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흑이 이곳을 온다면 여기를 움직여서 우상 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둑판을 크게 본다면 맛보기 비슷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흑이 상변 쪽으로 향한다면 뭐 여기를 눌러간다던가 이 넉점을 움직여서 또 이쪽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변과 상변을 크게 보면 맛보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흑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여기도 워낙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쪽을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2분 간다거나 남았습니다. 거기도 정말 좋네요. 네. 그러면 이 5점 자체 처리하기가 물론 잡히지 않겠지만 백이 주도권을 주게 되거든요. 이 우상 쪽에서의 전투가. 이 한 점을 처리를 할 때도 흑이 상변을 둘 때도 모자가 가장 일감이긴 하지만 사실 백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이선을 통해서 들어오면 집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감각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백을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좀 더 크게 키워서 이 한 점을 급하게 만드는 네. 네. 크게 키워간다면 버리기도 쉽지 않고요. 네, 날일자 비슷한 맥락이죠. 모자를 씌우는 건 백이 버리기가 딱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버리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키워서 이 한 점을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막아간다면 흑이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크게 키워서 잡겠다는 뜻이에요. 2분 남았습니다. 변상현 선수도 속으로
이제 후배지만 5살 어린 후배지만 뭐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네. 네, 이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두어주지 않는다. 일단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바둑 자체가 김성기 선수가 쉽게 쉽게 타협을 하는 스타일보다는 계속 이제 변화 쪽으로 그리고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계속 틀어서 두기 때문에 서로 기풍상으로는 이제 서로 좀 재밌는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기풍끼리 만났다고 봐야죠. 아무리 한쪽이 전투형이더라도 다른 한쪽이 계속 타협을 하고 화평을 요청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어가면 전투가 잘 안 되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선택하라면 전투형에 가까우니까요. 일단 변상일 선수는 모양을 먼저 잡아뒀는데요. 좋은 자리입니다. 아생현우 살타의 격언에도 들어맞고 우선 이돌이 튼튼해야 다른 곳에서 힘을 쓸 수가 있죠. 이한점을 움직인다든지 이 넉점이 움직일 때도 여기가 단단하게 안정이 되어 있어야 마음 놓고 준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는 네. 이어가나요? 지금 이 흐름이 김성기 선수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을 움직였을 때도 이돌이 그래도 이 5점의 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자리도 좋네요. 약간 제가 흐름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수로 이런 곳을 먼저 가는 것도 있었겠습니다. 이돌이 오기 전에. 네. 그래서 상변 쪽에 베개 부담을 좀 더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변으로 온다든지. 이제 두 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특히 20초 초읽기가 불러지는 순간 그땐 좀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30초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은 끊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백도 모든 돌이 다 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일까요? 네. 김성희 선수 입장에서도 흑의 입장에서도 이 돌을 수비적으로 타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 선으로 넘어가면 잡힐 돌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두어서 될 바둑이 아니고 뭔가 상대의 꼬투리를 잡아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실리는 백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끊겨져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늘라고 네. 하는데요. 지금은 넣는다면 여기를 늘어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강수입니다. 단수를 치고 살리겠다는 네, 뜻인가요? 아예 타협을 불허하는 수네요. 그냥 늘면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쪽을 단수치고 있는다든지 해서 타협을 했을 거예요. 네. 상변을 취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덩치를 키워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을 외칠 수가 없고 불 붙었네요, 두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흑이 이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를 미는 것은 우선 호구를 당하면서 두 점도 자충이라서요. 네. 반대쪽으로 들어야 할까요? 늘어둔다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왔을 1분 때 남았습니다. 이돌이 쉽게 연결 또는 안에서 안역을 취할 수가 있는지. 이런 자리를 당했을 때도 아프거든요. 네. 형태가 다음 급소를 맞게 되면 안형이 아예 없죠. 이건 정말 좀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찔러가죠. 자, 이렇게 되면 흑은 이 안에서 이쪽 돌도 연결함과 동시에 삶을 구해야 1분 되는데 남았습니다. 우선은 흑 쪽이 좀 더 급합니다.
흙은 이도를 타게 해야만 그때부터 좀 주도권을 네.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돌이 다른 곳 피해보지 않고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아래쪽이라든지 이 맥의 상변 돌들을 조금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런 흐름이라면 여기 맞으면 어떻게 견디죠? 그리고 변상희 선수는 이렇게 두는 정도로도 백이 만족인데 아예 더 크게 공격을 하는 변상희 건가요? 선수의 스타일에는 내자가 다르죠. 한 번 이 레이더에 걸린 목표는 쉽게 안 놓아주거든요. 일단 얼핏 보면 그래도 안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얼핏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좀 괴로워요. 이 안에서 사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죠.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수에 지금 일일이 응수하기도 어렵고 또 안에서 확실히 사는지도 의문이고 네. 이렇게 백이 늘어놓고 보니까 상변 획돌도 그렇죠. 또 약해지네요. 여기 석점도 영향을 네. 많이 받았죠 이미. 백이 늘어서 나오는 순간 사실 이 백도를 공격하기보다는 흑석점 이쪽 흑석점 돌보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로 느껴질 정도로 자, 다음 한 30초 수가 남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쪽에서 이미 사는 공도가 잘 안 나와요. 네. 여기를 막아도 뛰어 들어가게 되면 흙은 바깥쪽 백의 흠집을 통해서 연결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용이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결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네. 생각보다 백이 약한 모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탄력이 꽤 있죠. 가장 30초 제 흙이 남았습니다.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두어서 이어주면 이쁘게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먼저. 네, 그런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기만 우선 어떻게 잘 넘겨보자. 지금 김성기 선수는 당장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사활이 문제가 되니까요. 네. 바로 단면극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도를 우선은 살려두고 나서 그 다음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일단 백도 그냥 이어주기는 싫은데요. 네, 그냥 이어주면 이렇게 딱 연결이라서 네. 최강이라면 뭐 단수 치고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공격하는 변상일 선수, 그리고 타기하는 김성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2017 크라운 혜태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본선 32강전 13번째 경기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백이 이곳을 하나 늘어두고 이쪽을 단수 쳤습니다. 자, 다음 한 수로 좀 변상희 선수의 작전이 1분 남았습니다. 나올 텐데요. 잡으러 간다면 여기까지 차단을 해서 수상전 형태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잘못하면은
오히려 잡힐 수도 있는 위험한 작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살아두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아예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서 그냥 길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석점 30초 돌봐야 남았습니다. 되고 뚫고 나오는 수 있고 해서 충분히 둘 수 있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붙이고 느는 수는 최선으로 둔 것 같아요. 네. 김성기 선수가 부분적인 이 수익기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서 거의 이 수습하는 모양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는 가겠다는 거네요. 일단 흑은 이을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나왔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수상전 가겠다는 겁니다. 변상희 선수가. 그게 아니라 각생하자는 의미라면 대학수죠. 나중에 살았을 때도 이쪽이 절대 선수로 됐기 네. 때문에요. 마지막 뭐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성희 선수도. 30초 남았습니다. 자, 수를 다 줄여 놓습니다. 이렇게 두고 차단을 했을 때 네. 흑의 손이 돌아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이어서 이을까 봐. 네, 수를 늘여놓는 수를 미연에 방지를 해두고 네. 지금은 정말 수상전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거 네. 겁나는데요. 다섯, 여섯.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자, 이 술기가 다 됩니까? 변상희 선수. 끊으면 마지막 수를 하나, 채워야 되고요. 둘, 셋, 뭐 넷, 뒷길이 없는 수상전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일곱, 여덟. 네, 끊을 수밖에 없고. 변상희 선수도 여기가 뭐 최대 승부처이겠는데요. 뭐 아예 그냥 낭떠러지에서 서로 멱살 잡고 있네요. 네. 누가 한 명이 떨어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지금은 아예 타협의 여지 자체가 둘. 없어 네. 보여요. 셋, 넷, 어떻게 되나요? 다섯, 여섯. 다 읽었다는 듯이 그쪽까지. 두니까. 괜찮습니까? 여기를 우선 막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고 보면 둘, 셋, 넷, 베개 수가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많네요. 여섯, 일곱. 일단은 막아. 여덟. 지금 그 수가 막았을 때 이렇게 두면 백이 한 7수는 최소한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여기 있으면 거의 7수가 되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생각보다 6수예요. 네.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붙여갔는데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도 끊긴다면 또 생각보다 수가 많이 네. 줄어들어서요. 여기를 막아서 백의 수를 조이고 싶은데 백이 끊고 한 번 더 나가는 순간 흑의 수가 4수로 확 줄여버립니다. 단수까지 치고 먹여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손을 돌리면 역시 흑의 수 부족이고요. 일 분 남았습니다. 백도 이제는 백 모양을 좀 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뒤로 물러나서 받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은 백이 책략 부족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어도 여길 찌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백의 최강수는 나가서 이렇게 수를 늘리는 네. 게 이렇게 되면 흑의 약점 그리고 여기 찝는 수 선수 흑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어떤 수가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찌워둘 기회가 넷, 없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나가고요. 한번 보시죠. 맞고 이 단수를 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겠다는 게 김성기 선수의 작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나가 끊을 기회가 없다. 아이고, 그냥 실전을 보시죠. 두 선수가 변상일 선수도 떨리겠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두면 흙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수 잘못 두는 순간 바로 바뀔 수가 있고 백도 정확하게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은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두고 마지막. 따내면 하나, 둘, 셋,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흙이. 다섯, 여섯. 아, 지금 끊는 것도 되나요? 이때 뭔가 타협책을 제시할 수 없을까요?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나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30초 남았습니다. 네. 끊고 나서 따낼 수도 없어요. 따내는 것은 바로 다 연결이 되니까. 네. 끊어놓고 이어야 되는데 따내는 거 절대 선수고 바깥쪽이 지금 뚫리는 형태죠. 마지막. 중앙의 약점이 문제가 되겠네요.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가장 쉽게 안 되고요. 네. 늘어서 버티겠다는 뜻이고요. 김성기 선수는 이렇게 둘 때도 있는 건 막혀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바깥쪽을 봉쇄해 나가야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30초 계속되는 남았습니다. 백의 공세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흑이 이쪽 저쪽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다 버텨서 막아낸 다음에 백의 자충을 노려야 됩니다. 이쪽 먼저 끊어도 비슷할까요? 끊어보고 이렇게 두면 밀어갔을 때 30초 남았습니다.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쪽을 두는 것도 지금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전부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패로 버티는 것은 좀 억지성이죠. 패감 자체도 많지 않고. 여기서 30초 네, 남았습니다. 끊었을 때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야 될까요? 네,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고 밀었을 때 또는 여기를 따냈을 때 이 5점 또는 마지막. 바깥쪽 하나. 포위망이 둘, 아, 셋, 넷, 다섯. 끼우는 수가 있습니까? 결정타인가요? 결정타로 보이는데요. 좀 더 보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어서 여기를 따내두고 끊으면 위아래가 관통되면서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역시 하나 따내두고 단수 치면 이것은 뭐 바깥쪽으로 탈출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나와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두면 당장 이쪽은 타개가 가능하지만 끼워둔 수로 인해서 단수의 양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끼어든 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흙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네요. 네. 여기가 공배가 차 있으니까 당장 단수, 양단수가 되니까 흙이 거의 뭐 둘 수 있는 수가 너무 몇 가지가 괴롭네요. 네, 안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둬야 할지 한 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이 5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바로 단수의 양단수, 30초 남았습니다. 끼어든 수가 기가 막히게 역할을 하고 있죠. 이쪽을 잇는 것은 또는 이렇게 지키는 것은 막았을 때 뭐 패도 안 나고 잡힙니다. 여길 단수 쳐서 이 아래쪽 7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쪽이 승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죠. 네. 마지막 전체 흑대마가 하나. 잡히니까요. 둘, 끼운 셋, 수가 확실한 넷, 결정타네요. 5, 6, 7, 8. 마지막 하나, 따내면 둘, 결국은 네, 셋, 봉쇄가 안 넷. 되죠. 5,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여기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흙은 이었을 때 물론 흙이 어디가 잡히진 마지막. 않았습니다만 이 돌이 하나, 빠져나간다면 둘, 결국 안쪽 셋, 흑대마가 잡히니까요. 5, 6, 7, 8. 네, 일단 막아서 수를 좀 늘려봐야 할 텐데요. 네, 수를 늘리는 의미도 있고 이쪽과의 수상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나 흑의 수 자체가 보시면 여기 바깥쪽 두 수를 제외하고는 안에서 수가 늘진 않거든요. 네. 공간이 좁아서. 늘어도 최대한 늘어도 한 수 정도. 그렇다면 현재 흑의 수는 6수에서 최대한 늘어도 7수. 100은 이미 7수입니다. 흑이 뭐 이런 곳을 바로 조여가더라도 한 수 부족이고 늦추는 순간 마지막. 이것은 뭐 하나, 굳이 둘, 한 수 한 수 메우지 셋, 않아도 되고요. 넷, 5, 6, 7, 8, 9. 부분적으로는 안쪽에서 수를 늘리는 수로는 이 수가 유일한데 지금은 흑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늘어나도 수상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중앙도 문제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30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변상일 선수의 그 강수가 마지막. 통한 것이라고 하나. 볼 수 있겠네요. 네, 잡으러 가는 넷, 어찌 보면 다섯, 백의 입장에서도 여섯, 모험이 될 일곱. 수도 있는 작전인데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변상현 선수가 결행을 했고요. 그 결행이 정확했고요. 짧은 마지막. 시간 안에 정확한 하나, 판단을 했네요. 둘. 변상현 선수가. 셋, 넷. 오늘 바둑을 보고 역시 이 변상현 선수가 아직 한참 마지막. 이 하나, 20대 초반의 나이라인데 셋. 자꾸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못하긴 하지만 노련하게 판을 짠다는 게 김성기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초반에 판을 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고 또 몸을 낮추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딱 자신이 좀 유리한 마지막. 전투 또는 하나, 상대에게 둘, 타격을 가할 수 셋, 있는 순간이 딱 오니까 넷, 그때부터는 다섯, 바로, 확실하게 네. 일곱, 칼을 빼들어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혀를, 맥을 탁탁 짚어 나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여전히 하변 쪽에 끼워져 있는 돌 때문에 네. 흙의 약점이 좀 많아 보이네요. 자, 끄는 수는 사실 가만히 빈삼각으로 못생긴 빈삼각이지만 이렇게 두어 놓으면은 흙이 다음 수가 안 보였거든요. 마지막. 이 수는 하나, 뭐 물론 지금도 둘, 백이 둘 수 셋,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넷, 있지만 다섯, 좌변 쪽으로는 여섯, 대약수가 될 수 네. 있어요. 여덟, 아홉, 일단 빵따냄을 네. 1분 허용을 남았습니다. 하겠네요. 아, 근데 이쪽 모양이 워낙 이런 곳 끊어가면 견딜 수가 있나요?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 흙도 둘, 백의 활로를 셋, 최대한 넷, 막아가고 네. 있는데요. 다섯, 우선 흙은 첫 번째로는 꽉꽉 막아서 수상전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흙이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상전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 다음 시나리오는 둘, 이거는 셋, 글쎄요, 과연 넷, 반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치기인가요? 네, 이 돌 이미 잡혔다고 본다면 이 돌 다 버리고 조여 붙여서 좌변까지 통째로 다 수중에 넣고 뭔가 그 다음을 보는 것. 근데 그렇게 아마 벤상현 선수가 허락해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보시면 이쪽 모양 자체도 흙이 상당히 허술하고 네. 바깥쪽으로 백이 나갔을 때도 방어막이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한 수라도 최대한 막아갑니다. 초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한 점을 잡게 되면 양단수가 바로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패는 백감이 워낙 백이 많죠. 네, 반발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상희 선수 그 수는 나가는 게 아니라 씌워버리겠다는 뜻이네요. 이게 되면 바로 흙이 뭐
할 게 없는데 네. 이렇게 단순히 수를 꽉꽉 채우고 나가자고 하는 것은 흙이 잘 안 돼요. 흙은 세 수밖에 없죠, 안쪽에. 네. 네, 이 100석점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세수를 줄이기도 또 1분 자체로 남았습니다. 100석점을 잡으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세수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둘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이렇게 두고 여길 단수 쳐서 이걸 끊으면은 패거든요. 근데 백이 자체로 계속 하나씩 따내면서 패를 해나가면 흙의 자체 패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었을 때 마지막 단순히 하나, 찌르고 나가는 것은 둘, 꽉 이었을 때 셋, 백의 수가 5, 많고요. 6, 흙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끊고 따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따내면서 이 자체 팩감을 써가면서 버텨야 돼요. 여기 지금 다 패를 통해서 버텨야 되는데 팩감 자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끊는 수도 팩감이 안 돼요. 바로 바로 30초 잡히네요. 네,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 흙이 요석 중에 요석이기 때문에 네, 이 돌이 잡힌다면 전체가 관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과 이쪽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마지막 하나, 둘,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하네요. 네. 네. 5, 6, 7, 8.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패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팩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흙은 자체패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네. 물론 마지막 여기를 살자고 하는 하나, 팩감도 있겠지만 셋, 음, 5, 6. 그리고 자체 팩감으로 말한다면 여덟, 100이 훨씬 많죠, 아홉. 사실은. 마지막 하나, 게다가 백이 둘, 패를 해소하는 셋. 자세가 넷, 5, 빵 따내고 좋네요. 빵 따내고 네. 해소되는 순간 상변을 여덟, 포함해서 중앙이 아홉. 다 들어갑니다. 이 대마가 살아가는 정도로는 안 되겠죠. 사실 김성기 선수가 마지막. 계속 버티면서 모양 자체는 둘, 흙이 허술했지만 백이 넷. 한 수 5, 잘못 두면은 여섯. 다시 7, 8.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네. 장면에서 변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끝낸 수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자체 팩감은 여기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따내고 살아갈 때 관통을 하더라도 상변이 다 하나. 들어가서요. 쳐서 상변끼리 연결을 도모해 보는데요. 그것까지 맞습니까?
백은 자랑스러운 자체 백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네. 아, 지금 김성희 선수 지금 단수 친수는 좋은 수순이네요. 팩감을 팩- 키워가는 네, 거죠. 백감을 키워놓고 이으면 그때 이제 패를 들어가서 키워둔 팩감을 쓰겠다는 건데 계속. 네, 치중을 일단 합니다. 막아둔 수, 단수 쳐둔 수 모두 집으로는 득을 봤어요. 네. 패를 써서 1분 남았습니다. 계속 좀 득을 봐두자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팩감을 썼을 때는 막아둔 수도 다 이득이 됐죠. 이렇게 썼을 때는. 다만 흑이 패를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백이 패를 해소하는 순간 빵 따내고 빵 따내고 여기도 단수 모양이 됩니다. 네. 자, 흑대만 원래 흑대만은 생환했습니다만 다른 곳에 흑의 잔해가 워낙 많이 있죠. 결국은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다고 한다면 백에게 들어간 피해가 워낙 큽니다. 중앙에서 상변으로 이어지는 백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보면 여기를 이제 백이 강하게 둔다면 여기를 다 살릴 수도 있고요. 지금 변상현 선수가 둔 수는 가장 간명한 수예요. 네. 그래서 여기 흙집이 다 나더라도 물론 이런 거 끊어가면 맛도 엄청나게 나쁘지만 다 나더라도 집으로도 지금은 백이 이겼습니다. 네. 대국 시작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지는 못했고요. 변상현 선수가 판을 잘 네, 운영을 한 것 같아요. 네, 판을 정말 잘 운영을 했어요. 네, 돌을 거두죠. 거두죠. 어디 쪽을 복귀를 할지. 변상일 선수가 100으로 불교승을 거두었습니다. 정기 선수는 이런 무대가 정말 소중할 텐데 네, 그리고 아쉽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잘 싸웠는데 다만 이제 본인의 장점인 수익기를 유리한 싸움에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좀 네. 아쉽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가 이번엔 좀 운영을 잘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큰 수상전에서의 그 과감한 결단력이 네. 가장 좀 큰 빛을 발하지 네, 않았나 그런 오늘의 생각이 가장 듭니다. 하이라이트였고 사실 타협으로 갔어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짧은 이 시간 안에서 사실 어쩌면 상당한 모험일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결단력 그리고 그 판단력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는 첫 대국이었는데요. 이 두 선수는 뭐 인터넷 대국이라든지 네. 평소에 좀 둘만한 그런 게 좀 글쎄요, 있을까요? 서로 아마 연습 대국을 통틀어서도 첫 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본선 32강전 14번째 경기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이제 16강전이 펼쳐질 텐데 이 크라운 혜택에도 더욱더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6강전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변상희 선수 오늘 이제 바둑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좀 하이라이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초반부터 다시 한번 네. 살펴볼까요? 초반에 백이 우상귀 쪽 3-3을 침투를 하면서 백의 실리 그리고 흑이 이제 변 쪽에 많이 돌이 투자된 바둑이 이 초반 골격이 짜여졌고요. 흑이 여기서 이쪽 날일자를 두고 이렇게 둔 수가 초반에 방향 착오로 보이고요. 네. 이 수로 인해서 조금씩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주도권을 쥐고 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 역시 이쪽을 두고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도 크지만 자 백이 이런 곳을 두는 것도 크지만 계속 모양으로 승부를 하는 바둑입니다. 아마도 김성희 선수는 백이 우상귀, 좌상귀에서 계속 실리 위주의 수를 두니까 뭔가 실리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을 둔 것 같은데 조금 착점이 좀 빨랐어요. 네, 백이 우하기 쪽을 움직이니까 이제 흑의 자랑이었던 모양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기를 두고 들여다봤을 때도 이 변상희 선수의 끝낸 수도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었고 결과적으로도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여기를 느는 수로 인해서 아래쪽이 사는 모양이 나왔고요. 여기는 하나 더 늘어뒀고요. 띄었을 때 붙이고 늘고 띄어두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이 흑의 좌하기 쪽 이 두 수 둔 것보다는 우하 쪽에서 흑진이 좀 부서진 것이 좀 더 컸죠. 그래서 네. 백이 약간의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름은 이 날일자를 둔 다음에 한 칸 뛰는 수. 제가 대국 당시에는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수 정도 더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땠을까? 또는 이렇게나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띄웠더라면 이것은 백이 아까와 같이 실전과 같이 쉬어가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두었더라면 충분히 두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씌워간 형태가 자세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를 득을 보아두고 뛴다는 발상은 괜찮았는데 한 걸음 정도 더 생각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여기를 띄었을 때 결국은 이 붙이고 끊는 수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전투가 일어났지만 흑이 좀 더 모양이 괴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변상희 선수가 드디어 본인이 좀 유리한 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힘을 쓰기 시작했죠. 들여다보고 늘고 여기를 백이 나오게 되니까 형태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부분적으로 김선기 선수가 붙이고 느는 수는 상당히 좋은 맥점을 찾아냈는데 여기서가 이제 변상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선수, 네. 네. 이렇게 잡으러 올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살려준 다음에 늘어도 백이 잘 풀렸거든요. 네. 이 석점도 약해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어도 긴 바둑이지만 백이 괜찮은 흐름인데 변상희 선수가 전혀 망설임 없이 이 장면에서 먼저 네.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단수를 치더니 이 단수 칠 때부터 이미 잡으러 가겠다는 결심을 그런 것 한 같아요. 거죠. 이렇게 두고 찔러두고 아예 바로 승부로 갔습니다. 네.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떨리는 진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기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막으면 여길 꼬부리는 순간
흑의 수보다는 백의 수가 한 수는 확실히 빠릅니다. 흑수가 생각보다 몇 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늘어나 봐야 7수. 여기는 쉽게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이 자체로도 7수고 네, 이거는 한 수는 확실히 부족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김성기 선수가 이쪽을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중앙에 흑 모양의 약점이 네. 좀 많아졌고요. 사실 여기서도 아슬아슬해요. 모양은 흑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 백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장면에서 네. 밀고 끼우는 수가 결정타였습니다. 바깥쪽으로 받으면 잇고 바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쪽 안쪽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젖히는 수로 인해서 끊는 것은 따내면서 단수, 양단수가 바로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늘어줄 수밖에 네, 없었죠. 김성기 선수가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백이 관통하고 나가는 순간 승부는 난 것 같아요. 결국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흑이 좀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마지막에도 좀 더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여기서도 사실은 저는 찝길래 이렇게 호구 치고 나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고 씌우는 수가 결정타가 되면서 결국은 패가 났습니다마는 패의 대가로 대마가 살아간 대신 좌상 쪽 이 바둑판의 4분의 1이 백집으로 다 나서는 네, 백이 승리를 확정을 지었고 김성기 선수의 패기를 변상현 선수가 반면 운영으로 잘 이 승리로 이끈 바둑입니다. 재밌었네요, 오늘 바둑.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변상일 선수가 32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잠깐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초반에 일단 기분이 좋고 네. 이겨서 기분 좋고 일단 네. 제가 궁금한 거, 네,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 덴마를 잡으러 가는 시점에서는 수상전 빠르다고 이제 판단을 확실히 한 건가요? 그때는 흑수가 몇 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제가 좀 경솔하게 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러면 흑에게도 기회가 혹시 있었나요? 네, 흑이 3점, 그러니까 중앙에 맞고 네. 여기를 막고, 찝었을 때 네. 2점을 단수 쳤으면 대마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미는 수가 네. 있군요. 네. 그러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이랬으면 훨씬 긴 바둑이 됐겠군요. 네, 이랬으면 제가 좀 무리. 그렇군요. 흑이 또 살아간다면 상변에 있는 백대마도 좀 그렇습니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이 좋았겠네요. 그럼 변상현 선수도 이제 100% 확신은 아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 붙이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네요. 네, 붙인 술 생각 못 해가지고. 그렇군요. 흑에게도 그러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상현 선수 이 평소에 네. 공부는 뭐 어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까? 공부요? 네, 바둑 공부. 네, 주로 인터넷 바둑을 네. 많이 두고. 네. 네,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 게 이제 자신에게 좀 공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냥 네. 네, 약간 자신만의 그런 공부 이유가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라운 혜택의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6강까지 갔으니까 목표는 우승이고, 네, 다음 대국에서 일단 잘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그래도 이제 네. 인터뷰 솜씨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승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크라운 혜택에 출전하는 기사마다 지금 목표가 우승이라고 네. 하거든요. 과연 누가 첫 크라운 혜택의 우승자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선 32강전 14번째 경기 이어드리겠는데요. 박종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국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